자, 이제 개장을 또 준비합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내부 재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국제금융시장 외부 재료가 하나 나왔죠. 예상하지 않았던 재료인데 이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별 영향은 없다. 뭐 이렇게 또 폄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많을 거라고 또 판단하는 쪽도 있는 것 같네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 상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글로벌 기업들 3분기 실적 마감이 끝났는데 이제 4분기 실적에는 도움이 될 거라 그래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또 연휴 쇼핑 시즌 앞두고 미국에서는 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 혜택 간접적으로 또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 할인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뭐 통으로 한번 쭉 봐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증시 쪽은 뭐 혼조세,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가격 부담이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한번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 여지없이 나오는 게 이제 현재 미국 증시가 거품이다 아니다, 적정하다 아니다, 뭐 이런 그 논란이 계속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가장 많은 뉴스를 할애된 부분이 바로 미국 증시의 현재 지수권력이 적정하냐 여부가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올해 다우존스 지수만 30%가 올랐습니다. 약 15년 내에 연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최고의 수익률을 갖다 보이다 보니까 과연 적정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만합니다. 따라서 뭐 약간의 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가 매수도 유지되면서 오늘은 보합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뭐 이란 핵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쪽하고 이제 원자재 시장 쪽 등이 좀 빠른 움직임의 변화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가 좀 많습니다. 뭐 조작이네 아니네 또 뭐 이게 긍정적이네 또 긍정적이지 않다 또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일 움직였던 거 오히려 전일이 시간이 갈수록은 이 재료가 좀 약해지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도 좀 그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고 환율 시장 쪽에서도 안전 통화보다는 위험 통화 선호 심리가 약해졌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쪽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개장 전에 뭐 이 환율 시장, 이 자금 시장 쪽 추이가 워낙 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요즘에 크다 보니까 한번 좀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제가 지금 뭐 HS 자료를 보게 되면은 현재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이제 호주 달러인데 최근 호주 달러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가지고서 이쪽이 좀 우리 증시에 원래 좀 부담 요인을 준다면 오늘 아침에는 개장 전에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빨갛죠.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스위스 프랑하고 일본 엔화 등 좀 달러보다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통화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금융시장 쪽에서는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현 시간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위험 선호 심리가 좀 회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 아침에 뭐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 증시는 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회복을 시켜놨고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또 특징적이었던 부분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자면 좀 이게 좀 반가운 뉴스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쇼커버링 움직임이 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어저께 좀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아까 뭐 김희욱 의원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메이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해설을 좀 제가 부연해서 해드리자면, 전일 일부 좀 쇼커버링성 물량, 이제 11월 말 쪽에서 일정 부분 약정이 이제 끝나는 쪽에서의 쇼커버링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시장이 좀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던 대형주는 좀 전강 후약성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시장에서 좀 억눌렸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낙폭 과대 우량주군이 저점에서 좀 강한 반발력을 주면서 좀 상대적으로다가 이쪽으로다는 분위기가 좀 관심이 좀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수급의 변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쇼커버링성 물량이 유입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금일 시장 정도쯤에서는 역시 뭐 미국 증시가 단기 고점 논란이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 쪽에서 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다가는 금일 시장 쪽 움직임은 일단은 뭐 어제 우리 증시가 이제 그 2020포인트대를 회복 시도하다가 오후장에 좀 약화됐습니다만 재차 2020포인트 위쪽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뭐 제가 보는 이번 주 주간 뷰는 뭐 내일 정도부터는 이제 월말 효과 기대감까지 겹치고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함된다면 전고점 2060포인트를 이번 주 내는 한번 구경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제 큰 걸 봤으니까 좀 디테일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승원 대표님, 어제 그 무디스가 포스코의 강등을, 그 신용등급을 또 떨어뜨렸어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두산건설 잡음이 좀 있고, 또 뭐 좋게 해석한다면 좋은 거지만 이란의 핵 협상 타결로 인해서 대북 관련된 훈풍이 또 조금 살아나고 있죠. 예. 그 세 가지만 좀 점검을 좀 부탁드려요. 일단 뭐 포스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이후 지금 2년 만에 세 번째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디스가 이제 포스코에 대한 신용 등급을 Baa2보다 기존 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이제 강등을 시켰는데요. 이 포스코를 보시게 되면은 뭐 철강 업종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쪽 여전히 이제 그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쪽을 이제 매도 이제 쌀 의견에서 이제 중립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철강 업계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쪽에 대한 해소 자체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도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또 이제 밑돌았고요. 또한 이제 정준양 그 회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CEO 리스크 등에 대한 쪽에 대한 부각 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좀 그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스코에 대한 현재 그 흐름과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한다라면은 포스코에 대한 주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시다라면은 포스코 쪽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수직 계열 라인에 대한 확보 이런 의미에서 아마 현대제철에 대한 쪽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자, 두산건설은 예. 10대1 감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일부에서는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회복세가 이제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겠고요. 두산 건설에 대한 감자 여부에 대한 쪽은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이 되어 왔었습니다. 올 봄이었죠. 일산에 대한 위브더 제니스에 대한 분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산 건설에 대한 어떤 그 감자라든가 추후 이제 그 향후 기업에 대한 진로가 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또한 두산 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도 이제 액면가 미만에 대한 증자에 대한 쪽을 함으로 인해서 감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높여왔었습니다. 자본금이 2조 8천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대1 감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금은 2,800억 정도에 대한 쪽으로 그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증자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감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감자 이후 주가가 보통 이제 그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감자 이후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뭐 GS 건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감자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건설 업종에 대한 그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상위 그 대기업군 계열사에게만 집중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북 관련된 이야기는 좀 민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금 이것도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대북 경협주에서 이제 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현대 로템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프로젝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현대 로템이 차지하고 시장에서 이 철도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마켓 쉐어가 2%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대북 경협,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수혜가 그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면 현대 로템에 대한 주가 자체가 뭐 수주에 대한 기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사실 뭐 시장 이야기보다는 기업들 이야기가 오히려 최근에 많이 주요했습니다. 이승엽 대표님, 관심기업 오늘은 뭘까요? 글쎄,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업종과 종목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도 모두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시장 같은 경우가 종목 선정에 더 신중을 좀 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실적, 물론 이제 11월이니까 아직 좀 때이른 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로다가 이제 11월 달 거래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12월 달 되게 되면 이제 프리어닝 시즌 돌입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면 실적이 좀 양호한 쪽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전에 뭐 그런 대형주 쪽은 언급되었다면 좀 중소형 섹터에서 오늘은 화장품 업계의 이제 OEM 업체죠. 코스맥스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딱 꼽아봤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내수주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 전기, 가스 업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통 업종인 롯데 하이마트를 유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